안녕하세요.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항일 의열투쟁의 주인공 김상옥을 집필한 임정은 학예연구관입니다. 일본에 대항해 일어난 수많은 의열투쟁 중에 국내,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수백의 일본 경찰을 상대로 3시간 동안 총격전을 벌였던 김상옥의 의열투쟁은 영화 암살 도입부에 등장할 만큼 인상적인데요. 이 교재에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청년 사업가로 성공했던 김상옥이 독립운동에 뛰어들어 순국할 때까지 그의 삶과 활동을 총 3단원에 거쳐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교재가 다른 교재와 다른 점은 단원마다 김상옥과 관련된 역사 자료를 살펴보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오늘 이 영상은 그 역사 자료를 액티비티 활동을 통해 학생들과 살펴볼 때 선생님이 지도할 수 있도록 교재에 실린 자료 이해를 돕는 내용을 제공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료 개개별에 대한 정보는 교재와 함께 제공되는 교수학습 자료에도 자세히 실려 있고, 저는 이 영상에서 전체적으로 자료 자체가 담고 있는 의미와 자료를 학습용으로 선정한 이유, 지도하실 때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청년사업가 항일 의지를 기르다 첫 단원은 김상옥이 서울 동대문 어이동, 즉 현재 효제동에서 태어나 가난한 집안 환경에도 성장해 청년사업가가 되고 일본의 경제 침탈을 막기 위해 말총모자 등의 생활용품 등을 만들어 국산품 애용운동을 주도했을 당시의 삶을 서술하고 있는데요. 이렇던 항일 의지가 있던 김상옥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고자 마음을 먹게 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3.1운동인데요. 이 액티비티 1은 1919년 3.1운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한민족의 독립선언과 만세 시위에 일본이 어떻게 대응했길래 김상옥이 독립운동에 뛰어들겠다고 생각했었는지, 당시 3.1운동 상황을 세브란스 연합의학전문학교 교수였던 캐나다인 스코필드의 글과 사진으로 살펴보는 활동인데요. 이 위의 글은 스코필드가 우리나라 광복 후 3.1운동 50주년을 맞아 3.1운동 당시 자신이 겪었던 일을 서술해 실은 1969년 2월 28일에서 3월 1일자에 실은 동아일보 기사이고, 아래 이 자료는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한국의 독립운동이라는 제목의 사진집입니다. 스코필드가 3.1운동 당시 찍은 사진들을 독립운동가 정환범에게 전달했고, 이 사진을 다시 정환범이 일본의 감시를 피해 구두 밑창에 숨겨 국경을 넘어서 상하이로 간 후 여운형 등에게 전달을 했는데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대한적십자회에서 이 3.1운동과 일제의 탄압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이 한국의 독립운동이란 이름으로 그 사진을 엮어 배부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글과 매치되는 사진을 동시에 보면 당시 김상옥이 보았던 3.1운동 상황을 좀 더 생생히 느끼지 않을까 생각해서 활동을 구성했습니다. 글에 적혀 있는 대로 스코필드는 민족 대표 33인 중 한 명이었던 이갑성의 부탁으로 3월 1일 당일 사진을 찍었고, 글 1번에 회고된 것처럼 공원에서 쏟아져 나오는 인파는 빨리 움직인다고 되어 있죠. 이렇듯 시위 군중이 독립선언이 있었던 파고다 공원에서 나와서 당시 국내에 들어와 있던 영사관, 덕수궁 등지로 만세를 부르면서 움직였습니다. 사진첩 1-1의 사진은 덕수궁 돌담길을 메운 사람들의 당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글 1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위 군중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위치를 잡아야 했다. 자, 그래서 나는 어느 일본직 케이크점 2층에 올라가 침실로 통하는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신을 벗을 사이도 없이 베란다로 나가 급히 셔터를 눌렀다. 이 케이크점에 올라가 찍은 사진이 바로 이 1-2입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난간 보이시죠? 이쪽이 그 일본인 케이크점이고요. 지금 여기 보고 있는 곳이 덕수궁 대암문 앞이자 당시 경성일보사 앞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의 건물을 경성부청이라고 오류가 된 글들이 많이 있는데요. 경성부청은 1926년 경복궁 앞에 위치했던 예조선 종덕부 건물과 같이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 1919년에는 그 현재 서울시청 자리에는 경성일보사가 위치했었습니다. 그 장소에 틈이 없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스코필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글과 사진을 비교해 가면서 2번 같은 경우는 3월 1일 당시 일본 경찰의 대응과 반응,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이 가게 문을 닫으며 시위를 하는 등 모두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4번의 글과 사진으로는 전국으로 퍼져가는 3.1운동을 막기 위해 방화와 확살도 서슴지 않았던 제암리 사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전개됐던 그 3.1운동 스코필드 사진과 글을 비교해 보면서 살펴볼 수가 있고, 성별, 나이, 신분에 상관없이 2천만 민족이 10년 동안 일본에게 당했던 불의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 고통받았던 것들을 자유와 독립을 주장하는 행위를 통해서 대항했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폭력으로 맞는 일본의 대응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민족의 모두의 용기와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3.1운동 당시 그리고 직후에 많은 젊은이들이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그중 김상옥도 있었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강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단원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의 길로 들어서다는 1919년 3.1운동 직후부터 김상옥의 혁신단 활동과 1920년 암살단을 조직해 일제 침략자 처단을 준비하다 불행히 사전에 발각되어 중국으로 망명했던 과정, 그리고 1922년 국내로 돌아오기 전까지의 김상옥의 활약과 행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조국의 독립을 위한 의열투쟁에 뛰어든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열투쟁을 실행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준비가 필요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암살단 당시 일제 침략자를 처단하겠다는 그 의기 있는 행동도 김상옥뿐만 아니라 같이 준비한 동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식해 주길 바라는 바람에서 액티비티 2를 넣었습니다. 그 액티비티 2의 자료는 1948년에 김상옥의 동지들이 우리나라 광복 후 다시 모여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맨 뒷줄에 왼쪽에 위치한 매부 고봉근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암살단원으로 1920년 8월 24일 미국 의원 방한을 계기로 일제 침략자 처단을 같이 계획하고 준비하다가 일본의 추적을 피한 김상옥과는 달리 일본 경찰에 붙잡혀 고초를 겪은 분들입니다. 이 사진은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꽤 들어 보이지만 1920년 활동할 당시에는 모두 20대, 30대의 젊은 분들이었습니다. 한 명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줄 1번에 가장 왼편에 계신 분은 그 암살단 관련으로 10년형을 받은 김동순입니다. 이분은 본래 그 만주 김자진 장군이 이끄는 대한군정서, 흔히 북로군정서로 부르죠. 거기서 활동하던 분인데 국내에 군자금 모금 목적으로 들어왔다가 김상옥을 소개받아 같이 암살단을 조직했습니다. 암살단에서는 무기 제공 및 선전 연락 담당이었고, 안타깝게도 10여 년의 형을 마치고 이 만주 동화에 정착하면서 지역 유지로서 귀농조합을 결성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친일 행적이 있다고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순이 당시 무기 제공과 선전 담당이었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걸로 마무리를 하시고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밝힐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이제 단지 이 행적이 의심받는 부분이 있는 인물이 부각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이 친일 행적에 관련된 부분도 선생님들과 공유합니다. 그 2번
그 윤익중과 그 다음에 윗줄에 있는 5번, 6번의 서대순, 신하순 이 세 명은 그 혁신단 시절부터 김상옥과 함께했던 인물들입니다. 각각 재정, 거사 실행, 비밀문서 담당으로 2년, 2년, 1년형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이 윤익중과 신하수는 1923년 김상우의 사판동, 효제동에서의 총격전과 관련해 그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다시 붙잡혀 고초를 겪게 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윤익중 옆에 있는 3번 명재세는 1919년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통부에서 활동한 인물입니다. 서울에서 연통부를 운영하며 군자금을 모으고 임시정부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임시정부 활동을 하면서 암살단에 합류를 하고 임시정부와 암살단 사이에 연락책 등의 역할을 해서 일본으로부터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인물을 통해서 암살단 활동에 임시정부의 지원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한우는 1913년 풍계에서 광복단을 조직해 의열투쟁을 전개했던 인물인데요. 김상옥과 나중에 뜻이 맞아서 암살단에 합류하게 됩니다. 특히 한우는 1920년 서울을 거점으로 한 무쟁투쟁을 전개할 대한독립군 사령부를 조직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임시정부에서 지원을 약속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대한독립군 사령부의 산하의 특별부대인 광복단 결사대가 있었는데 그 광복단 결사대를 암살단과 합류를 시킵니다. 당시 암살단에는 인력, 즉 이렇게 사람들은 있었는데 무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무기가 보유하고 있는 광복단 결사대가 합류를 하면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운의 역할로 무기 조달이라고 교재에 적혀 있고 그는 암살단 활동으로 연루되어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1920년 8월 24일 미국 의원 방한 계기로 준비된 암살단의 일제 친절자 처단 계획은 단순하게는 김상옥뿐만 아니라 같이 준비한 동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정도로 지도를 하시면 되고 더 자세히 지도하신다면 혁신단원 때부터 김상옥과 함께 해온 동료들 그리고 독립운동 방향이 맞았던 독립군들 그리고 1920년을 독립전쟁의 해라고 선포하고 다양한 무장활동을 전개해 나갔던 임시정부 요인들이 참여 지원했고 그 모두가 조국 독립이라는 뜻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준비했다는 점을 강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액티비티 3과 4가 실려 있는 3단원 서울 한복판에서 일본에 맞서 싸우다 순국하다에서는 서울로 돌아온 김상옥이 조선 총독이었던 사이토 마코토가 일본 방문을 위해서 1923년 1월 17일 남대문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의거를 준비하다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의 주동자로 몰려 쫓겼고 1월 17일 삼판동에서의 총격전을 치르고 결국 1월 22일 효제동에서 순국한 과정을 담고 있는 단원입니다. 당시 그 삼판동, 그 다음에 효제동에서의 사건은 총격전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일본의 감시가 횡행한데 서울 한복판에서의 총격전이라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을 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는데요. 실제로 유명한 화가였던 구봉웅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간단한 시화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서울 그 총격전의 주인공이 누구였는지 어떻게 일어난 건지 그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것은 거의 2달이 지나서였습니다. 1923년 3월 15일 당시 동아일보는 호의 1, 2면을 이 서울 총격전의 주인공 김상옥과 관련된 내용을 꽉 채워서 발간했습니다. 액티비티 3은 그 호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김상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활동입니다. 액티비티 3에는 3가지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김상옥이라는 인물을 호의 1, 2면에 다루고 크게 이렇게 사진을 실을 만큼 당시 관심이 대단했던 것을 확인하고 보도가 2달이나 늦춰진 이유를 찾아 적어보는 곳인데요. 보도가 2달이나 늦춰진 것은 1번 부분을 사실 읽으면 아이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1번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붉게 표시한 이 부분, 사건 발행 당시부터 당국의 게재 금지 명령이 엄혹하여 이때까지 자세한 진상을 보도할 자유가 없었더니 라고 적혀 있죠. 네. 일본이 게재를 금지했던 것이 바로 2달간 늦춰졌던 이유인데요. 그러면 왜 일본은 게재를 금지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이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이 빨간색 줄 쳐진 이 부분, 일본 경찰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담겨 있습니다. 당시 사건이 발행한 지는 이미 오래이나 그동안 신문 기재를 금지한 것은 범인이 수색하는 관계상의 장애가 있어 발표하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국한 김상옥뿐만 아니라 연루자를 물색해서 뿌리를 뽑으려는 것이 일본 경찰의 목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도적으로 해석해서 교재에 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시면서 이야기해 볼 것을 권합니다. 후의 이면을 살펴보면서 해결해야 할 활동은 둘, 셋인데요. 2번은 1월 22일 김상옥이 순국했던 그 효제동 총격전 현장 지도에서의 이 김상옥의 이동 경로와 사진 4, 5로 치열했던 당시 상황을 상상해 보는 건데요. 제가 그 교재 10쪽에 3시간 동안 김상옥이 일본 경찰과의 대치 상황을 더 느낄 수 있도록 그 효제동 73호부터 76호, 72호까지의 김상옥의 이동을 자세히 다루어 실었는데요. 그 교재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4번 사진에서 보이는 이 이예수 집 73번지를 머물던 김상옥은 일본 경찰의 갑작스런 침입에 뒷벽을 뚫고 74번지로 이동을 했고 이후 담을 타고 76번지로 넘어갔다가 계속되는 총격을 피해서 이 5번 사진이 보이는 72번지와 76번지 사이의 변소에 몸을 숨겼지만 결국 목숨을 잃고 72번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수백의 경찰을 대항해서 몇 시간을 버텼던 것은 살고자 했을 의지였을지, 내가 속한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권리를 빼앗아간 것에 대한 분노였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에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웠던 김상옥의 용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6번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동아일보 기자가 김상옥의 어머니와 인터뷰한 것을 실은 구절입니다. 그 일부를 해석해 놓은 것인데요. 이 6번을 읽어보는 활동이 마지막 3번째 활동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독립운동이 일어난 후 밤낮 거기만 상정을 하기 때문에 가사는 모두 글이 들어가고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에그참, 4년 동안 어미 속을 퍽도 썩이고 애도 퍽도 태우더니 그만 어미 가슴에 죽어도 썩지 못할 불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날 밤에 문이 덜컹하기에 나가보니까 와서 섰습니다. 에그, 뭐하러 또 왔니? 죽으려고 왔니? 하니까 어머니, 이번에는 나 마지막 보는 줄 아시오. 내가 단판 씨름하러 왔소 하기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자신이 하는 일을 단판 씨름이라고 하며 죽을 각오를 한 김상옥의 비장함과 더불어 독립운동가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자식을 잃은 노부모, 아버지 없이 자라야 하는 어린 자식들, 특히 당시 김상옥은 9살이 된 아들과 6살이 된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없이 홀로 어린 자식들을 키워야 했던 아내 등 독립운동가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아픔도
독립운동 활동과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고 아이들과도 그런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김상옥의 서울 시가지에서의 총격전은 영화 암살에서 다뤄질 만큼 드라마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도 이 김상옥의 활동을 주제로 연극이 만들어지거나 영화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 후반, 1960년대 초반에도 여러 시도가 있었고 제작은 안 됐지만 이렇듯 영화 대본 의열사 김상옥 혈투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대본에 김상옥의 최후 순국 장면을 어떻게 기술했나 확인을 하면서 그 최후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학생들과 김상옥이 사람들에게 어떤 독립운동가로 기억되길 바라는지 아이들이 생각해서 적어볼 수 있는 활동으로 액티비티 4를 구성을 했습니다. 학생들과 실려있는 대본 내용을 다 읽어보시기를 저는 권하지만 저는 시간 관계상 이 14쪽에 있는 씬 124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다락에만 숨은 줄 알고 형사대 경관대들 다락에 집중 사격을 하고 들어가던 형사들. 구멍이 뚫린 것을 보더니 당황한 그들 다시 호각을 불며 다음 집으로 뛰어 넘어간다. 경관들 74번지, 75번지 집을 둘러싸고 포위망을 조이는데 76번지에서 넘어오던 금이사 여유있게 단안을 재인다. 퍼뜩 보니 두세 명의 형사가 담으로 넘어오고 있다. 그대로 쏘니 떨어지는 그들 차츰 날이 밝아온다. 다시 옆에서 그 옆에서 집중 사격이 들어온다. 김상옥의 왼쪽 다리와 옆구리에 탄환이 맞아 피가 흐른다. 그것도 모르고 옆 한자벽을 뚫고 서너 명이 돌입한다. 그대로 쓰러지는 그들. 그 자리가 이제는 형세가 불리해지자 날쌔게 뛰어서 마당 구석에 있는 혁관으로 뛰어든다. 뒤를 방패로 삼면을 쓸 수가 있다. 김의사의 몸은 이미 피투성이다. 탄환이 떨어져 간다. 팔에 힘이 없어 늘어진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다시 쏜다. 마지막 세 발이 남은 것을 확인한다. 두 방을 쏜다. 김상옥 크게 한숨을 쉬며 눈을 감는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른다. 잠시 총성이 끊어졌다. 한 발의 총성. 헛간 안에 버티고 서 있는 김이사. 외경들 죽은 것으로 알면서도 냉큼 그 앞을 가지 못한다. 다시 집중 사격을 한다. 앞으로 좀 더 가까이 가보던 형사 한 명이 질겁해서 뒤로 물러난다. 그도 그럴 것이 죽은 김상옥이 권총을 쥔 손이 아직도 방아쇠를 당기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집중 사격의 명령으로 땅땅땅땅. 원래 이 비어있는 아나운서의 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34세란 젊은 생애를 조국 광복에 바친 우리 의열사 김상옥은 꽃잎처럼 떨어져 갔어도 그의 애국 애족의 성스러운 정신은 길이길이 이 땅에 빛나리라. 이 부분을 저는 비워놨습니다. 아이들과 김상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물로 소개하고 싶은지 적어서 서로의 생각을 마지막으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수업 전체를 정리하는 마무리 활동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김상옥 교재에 실려있는 액티비티 활동과 관련된 자료 설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